네. 자, 산업안전관리론 실기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좌입니다. 자, 15번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자, 앞에 강좌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마지막에 주로 다뤄졌지 않습니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세 가지 쓰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앞에 1강에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시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하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하고 차이가 뭐죠? 도급사업이냐 아니냐 이거죠. 도급사업, 도급을 줘서 다른 회사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도급사업이라고 부르고, 우리 회사 직원들만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도급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도급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총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부르고, 도급사업을 했을 때는 여러 회사가 같이 한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총괄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대상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을? 도급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쓰면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겠죠. 자,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하고 안전보건 무슨 책임자요? 총괄 책임자.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도급사업이 아니다. 도급사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사업이다? 도급사업이 맞습니다. 여기는 도급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한 회사 사람들만을 관리하는 거고, 여러 회사 사람들을 같이 관리하는 게 총괄 책임자니까,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대상 사업을 세 가지 써라는 말의 의미는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사업장은 도급을 주로 주고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로 건설회사, 건설 현장 생각해 보세요. 요즘 건설 현장은 원도급 회사가 있잖아요. 원도급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회사 사람들이 다른 소규모, 중소규모 협력사라고 부르죠. 협력사 사람들이 와서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책임자는 총괄 책임자가 되겠죠. 도급사업이니까. 또 조선소도 그러죠. 조선소. 조선소에서도 이름은 뭐 대우, 삼성 여러 중공업 회사가 있고 조선소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일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협력사들이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급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이런 도급을 주는 사업이 중심이 될 거다 이 말이죠. 답이.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쓰라고 했을 때는 이런 도급을 주는 사업장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박보트 건조, 조선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일 때 50명 이상인 선박 및 보트 건조, 그 다음에 50명 이상인 1차 금속 제조업, 50명 이상인 토사석 강업. 자, 요 두 개를 따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박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강업, 요 세 개의 업이 다 몇 명이 기준이다? 50명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50명 이상인 선박보트 건조업, 50명 이상인 1차 금속 제조업, 50명 이상인 토사석 광업. 제철소예요. 제철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무슨 업? 건설업.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자, 밑에 보시면 지정 대상 사업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수급인, 하수급인. 이렇게 먼저 나온 게 수급인, 하수급이 먼저 나오잖아요. 도급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자, 이렇게 쓰셔도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세 가지 쓰라고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답을 뭐를 중심으로 제가 썼어요?
여기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주로 답을 썼어요. 선박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이 아니라 몇 명이다? 50명이다. 근데 이 전제 조건 50명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서 50명.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인 건설업. 여기 3번 내용이죠.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해서 총 공사 금액이 25억 원 이상인 건설업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답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최대 몇 개까지 쓸 수 있냐? 100명 이상인 사업 하나 쓸 수 있죠. 50명 이상인 선박보트, 50명 이상인 1차 금속 제조업, 50명 이상인 토사석 광업 이렇게 하면 4개가 됐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설업 25억 이상인 건설업 하면 5개가 써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5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3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지금 50명 이상인 선박, 50명 이상인 1차 금속, 50명 이상인 토사석 광업을 요 3번째다 넣어도 답이 된다 이야기죠. 예, 그 말을 제가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공사 금액으로 건설업 이렇게 써서 4가지까지 답을 확장을 시켜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한번 해보시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할 사업은 조선소도 도급을 주고 건설업도 도급을 주고 건설업, 토사석, 광업, 또 1차 금속, 제철소 이런 데도 다 도급 사업을 하죠. 도급을 줘서 사업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을 중심으로 5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공사 금액으로 건설업은 20억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쉽게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2가지 쓰시오. 자,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총 몇 가지 쓸 수 있다 그랬어요. 5개로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100명 20억, 또 50명 기준으로 토사석 강호 1차 금속, 그 다음에 선박보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는데 지금 5가지 중에서 문제를 내신 분이 선박, 보트, 금속, 토사석 이거 광업을 제외한다. 그럼 뭘 쓰라는 이야기예요? 100명하고 20억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100명하고 20억을 답으로 써주라. 상시 근로자 100명, 공사금액 20억 원 이렇게 해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정확하게 할 때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처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 하듯이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이렇게 이 말이 들어가면 더 정확한 답이 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렇게 쓰시면 더 좋은 답이 됩니다. 2번처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제약을 걸 수 있다.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이걸 제외하고 쓰라는 문제가 종종 다른 분야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써버리니까 그걸 쓰지 못하게 답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고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 싸움 복잡하죠. 예, 출제한 사람들과 답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가능한 짧은 걸 쓰려고 하는데 출제한 사람은 그 짧은 거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답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하고 출제한 사람과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령, 공부하는 요령과 합격을 하기 위한 요령과 출제하는 사람이 그 요령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있으니까 5가지를 활용해서 답을 쓰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4가지를 쓰라고 나오는 건데요. 총괄 책임자의 직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물어보는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실기에서 총괄 책임자는 앞에서 나왔다시피 수급인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공사를 하도급을 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급을 준 경우를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A라는 업체가 일을 땄어요. 그러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이 업체들을 각 영역별로 공정별로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공구별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D, E 이런 업체들을 이 현장 바운다리 안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 내에서 악천후나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되고 작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뭘 하죠? 위험성 평가라는 거 합니다.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또 사업장에서 도급을 줄 때 뭐가 같이 따라갑니까? 안전보건관리비가 지원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고 합시다. 줄여서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됐을 때 그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양중기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 각종 기계들이 필요할 건데 그 기계들이 안전인증 대상이 돼서 돼 있는가 또는 자율안전 확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검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라고 불러서 합동점검을 한다든가 순회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총괄 책임자한테 부여된 권한이 됩니다. 직무가 된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뒤에 문제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만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합동보건점검이 있습니다. 합동안전보건점검, 합동점검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합동점검도 있고 순회점검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방조치에서.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도급사업에서의 필요한 직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 자, 5가지가 있기 때문에 4가지 정도로 수정하시고 과거 기준에는 작업의 중지 및 재개 뭐 이런 식으로 또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런 식으로 말이 조금씩 바꿔졌죠. 그래서 지금은 작업의 중지 및 재개에서 재개가 빠지고요. 중지하고 수정이 좀 됐습니다. 법이. 그래서 요 내용이 최신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